진나라에 이어 중국 천하를 다시 통일한 한나라의 유방. 그러나 건국 이후 400년이 지난 뒤 조정은 무능하고 관리는 부패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다. 때마침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황건적의 난까지 일어나 민심은 더욱 흉흉해진다. 돗자리 장수를 하며 시골 마을에 살던 유비는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큰 뜻을 품고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의형제의 결의와 함께 큰 뜻을 펼치기로 약속한다. 황건적 토굴을 위해 의형부를 창설한 유비. 마침내 황건적의 난이 평정되고 유비는 공을 인정받아 작은 고을을 만난다. 하지만 그곳에서 황제의 직사 도구가 뇌물을 밝히며 백성을 괴롭히자 유비와 관우, 장비는 미련 없이 관직을 버린다. 추격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세 사람은 1년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다. 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도원에서 약속한 한날 한시에 죽자던 결의를 되새기며 다시 만난다. 그리고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말을 내달린다. 한편 유비를 사랑하는 여인 여화는 황건적에게 부모를 살해당하고 사람 상인의 배를 타고 멀리 팔려가는데 여포냐? 아무래도 동탁과 일전을 벌여야 할 것 같구나. 너도 준비를 해라. 아니 왜 그러느냐?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응?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동탁이 부탁한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가 지금 날 죽이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내게는 하늘을 떠받치고 바다를 누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같은 소인배 밑에서는 이 여포가 뜻을 펴수 없습니다. 무령막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몽골에서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어린 황제를 업고 조정의 최고 실력자가 된 동탁은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카카, 간밤에도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조조냐, 오늘은 어째 등창이 좀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몇 군데 들렸다 오다 보니 말이 힘들어해서 단숨에 달려오질 못했습니다. 무장이 그런 변변찮은 말을 타서야 말이 되나? 여포, 내 말 중에 좋은 종 하나를 골라 조조에게 주도록 해라. 예. 지금이다. 지금 이 역적을 처치해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조조? 실은 제가 시대의 명검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칠보검을 얻었습니다. 각각이 이 보검을 바치려고 합니다. 칠보검? 오호, 과연 명검이로구나. 말을 밖에 대령했사옵니다. 제가 시험삼아 타볼까 합니다만.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니 카카, 그 칼은 조조가 내게 선물로 준 거라네. 이상하군요. 칼을 선물하면서 칼집을 그냥 들고 간다는 것은. 아까 내가 잠을 청하려고 돌아 누웠을 때 칼을 뽑았는데 여포 온 녀석을 불러들여라. 조조, 잠깐만. 이놈 감히 내 목숨을 노렸단 말이지. 어서 수배령을 내려라. 녀석의 목에 현상금 1000냥을 걸겠다. 이리. 사라, 넌 누구냐? 저는 떠돌이 장사꾼 황부라고 합니다. 그래? 좋아, 통과. 잠깐. 정말 알 수가 없어. 낙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 그대는 동탁 태사님의 신인을 얻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현상금의 눈이 어두운 썩어 빠진 소인배 관리가 어찌 감히 천하의 대의를 알 수 있겠어? 천하의 대의.
동탁이 하고 있는 꼴을 보시오. 멀지 않아 동탁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오. 나는 동탁을 없애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그래, 했소. 그렇다면 만일 내게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탁 토벌군을 일으킬 생각이었소. 동탁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그건 하시오? 문제가 아니오. 대장부가 뜻을 이루다 죽는다면은 후회될 게 없어. 그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대장부의 뜻이라. 실은 나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뜻을 같이 하고 일어날 친구가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어. 조금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이여.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대의 손발이 돼 주겠소. 자, 어서.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진궁이라고 하오. 진궁.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소. 부하들이 알면 위험합니다. 일초가 급하니 어서. 자. 이 산 중턱에 제 백부님이 살고 있으니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할 것이오. 맹덕이냐?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우리 집을 다 찾아왔구나. 근데 이걸 어떡하니? 마침 네 백부님은 관청에 일이 있다면서 가시고 안 계신데 금방 오실 테니 푹 쉬거라. 고맙습니다, 백모님. 저희들은 눈만 조금 붙이고 떠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참 깊은 산속이다 보니 대접할 것도 변변하게 없구나. 그럼 푹 쉬거라. 이것 백부님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신세를 많이 졌소. 조공의 가문은 명문가로 손꼽힌다고 들었는데 재산은 많았지만 그건 모두 제 조부가 환관으로 있으면서 모은 것이었어. 환관, 즉 내시라는 사람은 황제 곁에서 황제의 자잘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궁녀와 남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남자의 성기능이 거세된 남자 아닌 남자였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 이사가리 많지 집착했다고 한다. 난 어릴 때 늘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어. 야, 너 고치 없지? 여자 흉내 한번 내봐. 야, 억울하면은 바지 내리고 남자는 준 거 대봐. 이놈들 저리 가지 못해. 난 복수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어. 아니, 바보야, 억울하면 따라와서 잡아보시지. 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내 성격이 얼마나 난폭하고 장난이 심했던지 하루는 백부님이 나를 관상 보는 사람한테 데리고 왔어. 이 아이가 크면 보통 인물이 아니겠구만. 보자, 필경 난세의 영웅이 되든가 아니면 치세의 난적이 되든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내겠지만 나라가 평온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도둑이 될 상이요. 난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 난세 영웅이 되든 치세의 난적이 되든 난 천하를 한번 쥐어보겠어. 도망가지 못하게 문짝을 단단히 막아라. 죽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럴 수가. 백부님이 병사들을 데리고 온 게 틀림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아니 어떻게 하려고? 내가 처리하겠어. 슬슬 시작해볼까? 보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랬었구나. 엎질러지는 문인데 어쩌겠어. 자, 갑시다. 자, 이쪽으로, 이쪽. 그래 조조구나. 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과자를 좀 가지고 오는 길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백부님이 안 계시길래 갈 길이 바빠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조조, 네가 나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백부까지. 어쩔 수가 없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면 백부님은 평생을 내게 원한을 품을 테니까. 내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한을 품는 건 가만 내버려두지 않소. 저 사람을 돕겠다는 내 생각이 틀렸을까? 사람의 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잔인한 성격의 조절한 위인.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간적이라. 살려두면 동탁보다 더 악행을 저지를 게 틀림없다.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사람을 살려주면서 내가 품었던 정의를 위한 마음을 내 스스로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죽을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잘 가거라 조조. 너는 네 갈 길을 찾아가라.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진공! 진공! 날 버리고 떠났단 말이지. 겁쟁이 같은 녀석. 고향인 강소성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인 조승의 도움을 받아 군자금을 모으고 조정의 밀명을 위장해 동탁을 토벌하자는 경문을 각지의 영웅과 호족들에게 보냈다. 조조가 띄운 이 경문의 홍에 지방에 묻혀서 야심과 불만을 삭히고 있던 영웅과 장수들이 각지에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마침내 동탁 토벌군이 창설되고 낙양을 향해 진격한다. 이렇게 해서 원소를 총사령관으로 한 중국 각지의 연합군은 곧바로 낙양을 향해 진격했다. 동탁도 즉시 군사를 일으켜 반격에 나섰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연합군의 공격에 동탁의 군사는 맥없이 무너졌다. 마지막 남은 믿음은 여포가 지키는 호려간 성체뿐이었다. 이 여포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 천리마를 타고 지옥에서 나타난 귀신처럼 맹활약을 했다. 저리 비켜라! 여포한테 당했습니다. 뭐해? 여포가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군님. 여포가 방어지를 쳐라. 누가 나서 싸울 사람 없나? 제가 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대는 누군가? 북평군 공손천 장군 휘하에 있는 유비 현덕이라고 합니다. 관직을 말하라. 관직은 없습니다. 으이씨! 멍청하기는 상대는 여포다. 이름을 내보려고 나섰다가 금방 주랭랑을 치려고. 아닙니다. 여비 현덕은 일찍이 황건적을 토벌할 때 무공을 무수하게 세운 장수입니다. 한번 내보내 보시지요. 조공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보겠소. 단 지구 도망쳐 돌아온다면 목을 베겠다. 알겠습니다. 지옥의 귀신 같아. 비켜라! 비켜! 잠깐! 거기서 설치는 녀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여포라는 놈이냐? 으쌰! 이름을 대! 잘 들어라! 내가 누구냐 하면은 유비 현덕을 의형으로 모시는 연나라 사람 장비가 바로 나다. 알겠느냐? 어떠냐? 겁이 나느냐? 바로 강아지가
여포 각오해라. 다음에 다시 여포. 다음에 다시 겨루기로 하자. 좋잖아. 정지를 단숨에 쓸어버려라. 떠나자. 서울을 장안으로 옮기겠다. 혈액관을 잃은 동탁은 낙양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서쪽에 있는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도망을 갔다. 같이 가요. 기다려요. 같이 가요. 나도 태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서 가줘요. 어서 가줘. 세상에 저럴 수가. 아니 저럴 수가. 그동안 시세 많이 줬습니다요, 많이. 마님도 부디 몸 조심하세요. 양아, 양아. 형! 그나 어서 오너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별거 없었죠 그동안? 형 책은? 그래 책만은 내가 가지고 왔어. 자 봐라. 자 여기. 그나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도련님 잘 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래 잘 가도록 해라. 그나 낙양은 지금 어떻게 해도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자. 잘은 모르지만 소문에는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낙양에 입성을 하긴 했지만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구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으르렁대고 편이 나누어져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동탁을 추격해간 조조도 여포의 반격을 받고 목숨만 겨우 건져 도망쳐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군 중에 낙양에 머무른 장수는 아무도 없고 모두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은 더욱 어지러운 난세가 될 것입니다. 헌재를 납치하다시피 해 장안으로 데리고 간 동탁은 권력이 점점 더 강대해짐에 따라 100km나 떨어진 교회에 미토성을 세우기까지 한다. 그곳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재물로 부귀를 누리며 각지에서 여자들을 잡아다 가두어 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잔악한 형벌을 내렸다. 그의 악행은 끝이 없이 계속됐다. 백성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동탁을 증오하고 나라를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너 조선이 아니냐? 대체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응? 아버님께서 이토록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 괴롭습니다. 노비로 팔려갔을 저를 아버님께서 데려오셔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하늘 같은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아직도 멀고도 먼데 제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게 원통합니다. 연환계. 조선아, 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에 보답할 길이 있다. 아니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목숨을 내게 맡기겠느냐? 제 목숨을요? 그렇다. 동탁에겐 여포라는 난폭한 장수가 붙어 있는데 이 둘을 서로 싸우게 만들기만 하면 돼. 조선아, 내가 그 일을 맡아줄 수 있느냐?
정말 아름답다. 이 세상에 이런 선녀 같은 여자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마음에 드십니까, 장군님? 저 아이는 제 양녀인 초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저 아이는 장군님을 사모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만남을 인연으로 해서 곁에 두고 사랑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아이, 그럼 초선을 저에게? 왕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하지만 왕윤은 마찬가지 수법으로 초선을 동탁에게도 접근시켰습니다. 초선아! 장군님, 초선아, 왜 날 배신했느냐? 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동탁 태사님에게 속았습니다. 장군님과의 혼례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절 궁 안으로 깨어들여서는 힘으로 저를 그만... 그래, 나 그랬을 줄 알았다. 초선아, 하지만 지금도 난 널 놔줄 수가 없다. 안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제발 말리지 마세요. 제 몸은 이미 태사님의 사랑을 받아 더럽혀진 몸입니다. 제발 절 죽게 내버려 두세요. 죽게 내버려 두다니 무슨 말이냐? 초선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내 아내다. 장군님. 조선아, 조선이 어디 있느냐? 에이,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짓이냐? 이놈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여자를 가로채! 살아있어가! 놈! 이리 돌아와! 이 우차놈을 잡아라, 어서!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태사님! 저놈, 어서 잡아! 어서 돌아와! 아이고. 태사님, 여포 장군이 싫다는 절 막무가내로... 그래, 알겠다. 여기 있다가 또 언제 여포 녀석이 내게 달려들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미토성에 있는 내 별장으로 가서 살자꾸나. 돼지 같은 동탁놈, 자기가 이만큼 권력을 누리는 것도 다 내 덕분인 줄도 모르고. 장군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태사의 말을 거역하다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동탁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되지. 아니, 그게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말이 헛소리로 들립니까? 만약 장군님이 그 결심을 이뤄내기만 한다면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만백성도 모두 장군님에게 만세를 부를 겁니다. 장군님, 지금이 바로 장군님이 동탁을 처단하고 천하를 차지할 때입니다. 이게 내 맹세의 증거요. 왕년, 오늘은 보초들이 모두 검을 들고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천하 역적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역적? 바로 나다! 뭐야? 어서 이놈을 잡아라! 어서! 잡아라!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여보는 어디 있느냐? 나 좀 살려라, 여보! 여보야, 나를 살려라!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역적 동탁을 처단한. 나 좀 살려라! 동탁, 각오해라! 여보, 왜 이러나? 동탁의 시체를 성 밖에 매달아 불을 붙였는데 사흘밤 사흘낮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포는 곧바로 초선이 있는 미토성으로 달려갔다. 초선아! 동탁을 처단했다. 이제부터 넌 내 아내다, 초선아. 더러운 손, 저리 치우지 못해? 초선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널 과연 누가 좋다고 말할까? 내가 사랑했던 것은 태사 동탁도 아니고 너도 아니었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었다.
이제 네 역할도 다 끝났다. 지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마음대로 가라. 조선아, 그럼 너는 내가 동탁을 죽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걸 이제 알았어? 불쌍한 사람. 너씨, 날 속였어. 이런 괘씸한 것. 조선아. 아버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죠. 조선아, 네 진심을 말해봐라 어서. 너는 날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모두 거짓말이야. 난 널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다고 대답을 해, 조선아. 하지만 왕윤이 권력을 새롭게 다질 틈도 없이 동탁의 친위부대인 서역의 군대가 장안에 침공해 들어왔다. 궁지에 몰린 왕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리고 여포는 단 한 번도 권좌에 앉아보지 못한 채 패전장수가 돼 도망을 쳐야만 했다. 장안에서의 이런 갑작스런 권력 변동을 틈타 그때까지 잠잠하게 숨을 죽이고 있던 각지의 황건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집이 불타고 논밭이 황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멀리 양자강 남쪽에 기름진 미 개척지가 펼쳐져 있는 강동 지방을 향해 목숨을 건 길고 긴 여행을 떠났다. 양아, 형,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야만 하는 거야? 정치가가 못나서 그래. 힘이 센 영웅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이 넓은 땅을 하나로 다스릴 지혜가 있고 덕을 갖춘 정치가는 한 사람도 없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힘없는 백성들만 불쌍하게 희생이 되는 거고 말이야. 양아, 울지 말고 훗날을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라.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라. 그걸 공부해야 돼. 한편 조조는 다시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산동 지방의 황건적 병사 30만을 휘하에 끌어들여 강대한 지방군벌로 성장해 있었다. 전이라고? 어려웁니다. 무슨 일이냐? 승상님의 아버님께서 여행 가시던 도중 도둑대에 잡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시? 아버님이? 서주 근처의 산속에서 도겸이 보낸 병사들이 한밤중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래 부실해! 들어가자! 거기 있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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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주성으로 모셔서 못다한 효도를 해드리려고 부른 게 화가 될 줄이야. 두고 보자, 도겸. 아버지를 살해해서 내게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지. 즉시 전군의 출동 준비를 시켜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서주 사람은 모두 없애버리겠다. 조조의 대부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살육의 행진을 계속하며 연주성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유비는 서주의 북쪽 30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평원에서 현을 막고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조가 저지르는 잔악한 행동에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골 관리에 지나지 않는 제가 어떻게 서주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작부터 여러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당대 최고의 의협남아가 바로 유공이란 소문이 퍼져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유공이 서주를 도우려 한다는 말이 퍼지면은 각 지방에서 같은 뜻을 가진 영웅들이 잇따라 일어나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을 따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절 지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만, 관우, 장비,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고 자수할 것도 없죠. 불의를 보고 피하면 대장부가 아니죠. 당장 서주로 가십시다. 당장. 반대입니다.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사를 이끌고 간다고 해봐야 조조의 30만 대군을 당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질게 뻔한 싸움에 부하들의 목숨을 거는 도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주의 참상을 못 본 척하자는 말인가? 군량미를 보내 간접 지원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형님! 관우, 흥분을 해서 미안하네. 아우가 한 말이 맞네. 하지만 지금도 내 귀에는 살려달라면서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어. 유공자님!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비록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을 힘까지 다 내서 도와주고 싶다. 형님, 제가 틀렸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삽니다. 목숨을 내던진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꼭 이길 겁니다. 서주로 가십시다. 관우, 정말 가주겠는가? 예. 유비는 즉시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향해 달려갔다. 뭐라고? 유비가? 5,000기로 불어난 군사가 서주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놈, 나하고는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면서 왜 나를 적으로 삼는 것일까? 유공,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유공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예를 차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작은 힘입니다마는 아우들과 함께 꼭 서주를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쾌차하도록 힘쓰십시오. 고맙소. 워낙 급해서 그럽니다만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그 전에 태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야겠습니다. 조조하고는 전쟁터에서 몇 번씩이나 같은 깃발 아래 섰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주성에서 조조를 찾아왔다. 유비 장군님이 직접 쓰신 편지를 조조에게 전해야겠다. 어서 전해라. 어서 안 돼. 잠깐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비 이놈, 도겸은 죄가 없으니 사사로운 감정은 불시간 있으면 백성을 위해서 쏘더라고. 건방진 애송이가 감히 이 조조를 가르치려고 들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적당히 혼만 내려겠는데 용서 않겠다. 당장 편지를 들고 온 녀석부터 목을 베어라. 나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의 장막이 여포를 데리고 우리 본고진 열주를 공격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진격해서 서주를 빼앗을까? 아니면 뒤로 후퇴해서 연주를 탈환할까? 뭐라고 말 좀 해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여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비의 친서를 받고 곱게 물러나주면 서주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될 뿐더러 저들은 굳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연주성의 여포를 쳐야 합니다. 좋다! 전군 후퇴 준비하라! 답장 하나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답장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잠깐만요. 보내실 편지의 뜻을 잘 알아들었다고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기 조조의 군대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유공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태수님께서. 태수님이? 태수님, 이제 조조 군산 물러갔습니다. 고맙소. 이제 서주의 100만 백성들 목숨은 건졌어. 정말 고맙소, 공자. 기운을 차리십시오, 태수님. 내 시대는 이미 끝이 났소. 유공자, 내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소. 내가 죽은 뒤에 공자가 이 서주 태수 인장을 맡아서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요, 이건 여기 있는 다른 신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발 맡아주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면은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서주성에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을 거둬주십시오. 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건데 사양할 게 따로 있지. 큰형님도 참 고지식하기는. 뭐라고 말 좀 하십시오. 형님, 옳다 그러다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태수의 성의를 해석하는 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태수님이 편히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태수님, 그럼 제가 이걸 받겠습니다. 됐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유공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자가 받아주실 게 남아 있는데. 여호와, 돌아가신 부모님 묘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유공자, 이 여인은 저기 서 있는 미축인 내 첩으로 삼으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를 가려 뽑아서 나한테 데리고 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남편으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서 기어코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사람. 그래서 제가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만 공자가 여기 와 계신 뒤에 그제서야 옛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날 그렇게 기다렸다니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닙니다. 공자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두 사람. 자, 저리. 행복하시오. 영원히. 영원히. 자, 이쪽. 연주성을 함락시킨 여포는 기세를 몰아 근처의 다른 성들도 빼앗고 복약들 판에 진을 치고 조조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자, 성을 공격한다. 공격해라! 무슨 일이냐? 우리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라! 피해! 모두 피하라! 못해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른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리야! 공장님은 어디 계시나? 이봐, 조조 어디 있는지 못 봤나? 예, 저쪽으로 갔습니다. 알았다. 바보 같은 놈. 말은 무슨 색이냐? 아, 여분 노란색입니다. 아니, 맞군. 여보, 이 모욕은 나중에 갚아주마. 자,
장군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아닙니다. 도망갈 길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더 위험합니다. 장군님, 제가 길을 터드릴 테니까 저를 바싹 따라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제 손을! 이 넓은 대지 위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목숨 걸고 싸울 것이오. 조만간에 폐하의 칙령을 받아 서주를 칠까 하는데 방심하는 것이 다 알겠나? 저렇게 수는 안 된다. 한 잔 더. 조조, 제발 이 보승을 좀 풀어다.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하다.